이런 질문을 처음부터 드려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이렇게 장이 급락을 하고 이럴 때 연락 오지 않으세요? 아침부터 일찌감치? 네, 지금 오는 길에도 좀 연락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뭐라고 물어보세요? 일단 많이 놀라셔서 그렇죠. 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들이 있고 대기 자금이 있으신 분들보다는 기존에 투자하셨던 분들, 그렇죠. 또 최근에 투자하셨던 분들 연락을 좀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최근에 뭐 이렇게 주식 쪽에 비중을 좀 더 확장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아, 네, 많이 있으십니다. 어디로 주로 들어가셨어요, 그분들은? 일단은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계속 주도주를 보시다가 예, 좀 타이밍을 보시면서 계속 갈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신 분들, 아무래도 특히 자산가 분들, 고액 자산가 분들 또는 본인 스스로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그 정도의 자산을 모으신 분들, 이게 물려받은 것도 물론 있겠지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확신이 좀 더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자기 이제 나름 이제 뭐 공부하시는 것도 있고 하니까 네, 네. 그런 분들이 이런 급락장에서는 보통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일단은 상당히 신중하시고요. 일단. 예, 그리고 본인들의 생각도 있으시지만 현장에서 저희 PB들의 의견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예. 뭘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 타이밍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고요. 예, 그리고 본인이 의사결정을 하겠다. 하지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소스를 좀 달라. 예. 본인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소스를 달라? 맞습니다. 네. 직접 그래서 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네. 오늘 혹시 아침에 뭐 어떻게 조언하실 시간이 있으셨었나 모르겠네요. 오늘은 간단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오전장을 좀 지켜보시면서 오전장을 보자. 네네. 일단 변동성이 좀 확대되면서 아침에 좀 많이 하락을 할 텐데 네. 또 오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일단 한번 지켜보시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사실 이미 팀장님 말씀대로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4%대까지 낙폭을 코스피가 줄였어요. 네. 이 정도면 아까 8% 거의 9%까지 하락을 했던 거니까 반으로 좀 낙폭 일단 줄었고 삼성전자도 지금 5%대 중반, 하이닉스는 3%대까지 지금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좀 오늘 아침에 긴급 대응을 하셨다 말씀을 들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이제 직접 고객들을 상대를 하셔야 되는 네. 우리 김성민 팀장님의 네. 판단이 일단은 중요하죠. 네. 앞서 잠깐 뭐 그렇게 대응하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팀장님은 어떤 판단이 드십니까? 일단은 사실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던 게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그렇죠. 네, 금리가 좀 인상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온 게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악재 아닌 악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악재는 악재인데 악재가 아닌 악재다. 네. 왜냐하면은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온 게 아니라 좋게 나오면서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됐던 부분들은 금리가 올랐죠. 네. 그래서 시장이 하락을 좀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너무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에 좀 빌미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울고 싶던 차에 뺨을 때려준 격이다. 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예, 사실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5월 달에 이미 4.6%를 넘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사실 시장이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렇게 크게 반응을 했던 거는 단기에 좀 급등했던 영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PB 분이시기 때문에 고객들도 러프한 질문도 하시겠지만 이제 구체적인 질문을 하실 거라.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이제 고객분들 중에서도 연락을 주셨던 분들 주도주, 뭐 주도주라 그러면 반도체 줄 테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아마 오늘 방송 끝나고 복귀하시면 아마 이제 그 막 전화가 수십 통이 아마 이렇게 와 있을 텐데 하나하나 대응을 하셔야 될 텐데 반도체 관련돼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실 생각이세요? 일단 장기적으로 AI와 반도체 산업의 어떤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조정은 있겠지만 일단은 비중 조절을 급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이번 주는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그러면 손대지 말라 이 말씀이신 거죠? 팔든 뭐 추가로 사든. 추가로 사기를 좀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은 저는 이번 주가 오히려 조금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그동안에 뭐 30만 원, 34만 원, 5만 원 가고 뭐 이를테면 삼성전자 40만 원 간에 만에 얘기 나오고 하이닉스 뭐 240만 원 넘어서 뭐 300만 원 간에 만에 뭐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불과 한 2주 전, 2주도 안 됐죠. 그 전까지만. 근데 지금 그게 한 30% 정도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오늘 물론 낙폭을 줄이고 있긴 합니다만. 그런다고 그랬을 때 이게 나한테
좀 비중이 적었던 분들이나 아니면 아예 없던 분들은 포모 느끼시다가 살까 네. 말까 고민하시던 분들도 분명히 자사가분들 있었을 텐데 맞습니다. 네. 그분들한테는 지금이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신다. 네,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원칙은 절대 한 번에 다 들어가지 마시고. 그거 네, 되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이제 김민수 대표님도 분할 매수를 한 3번 정도 걸쳐서 분할 매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참 현금이 뭐 이렇게 물론 이제 그 자산가분들은 들어가는 현금이 뭐 몇백 이런 식이 아니고 뭐 몇천 단위로 들어가실 여지가 많으실 테니 네. 그런 분들이 그런 돈도 한 번에 싹 몰아넣지 말고 끊어서 넣으라. 네. 실제로 그렇게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근데 그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 따라 하십니까? 어, 그게 자산가하고 일반 투자자랑 차이인가요? 딱 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확률적으로 좀 반반만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네. 또 너무 신중하셔가지고 제가 말씀은 드리지만 또 하지 않는 분들도 있으시고 네,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고객분들이 다양하시겠어요. 네. 여러분들께서 제일 궁금해하실 만한 반도체와 관련돼서는 물론 뭐 여러분들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오늘 김성미 팀장님 같은 경우는 고객분들한테 분할 매수를 지금 이렇게 장이 급락을 했을 때 반도체가 급락했을 때 좀 권유를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에 또 자산가들은 항상 포트의 일부를 달러를 갖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오늘 조금 떨어지긴 해도 좀 1,552원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뭐 네. 1,600원, 1,560원 넘었으니까요. 그래서 주말장에서 최근에 제가 그때 이윤지 팀장님한테 아마 그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달러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1,500원 넘으니까 조금씩 분할 매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또 그렇게들 하고 계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이 달러는 팀장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원달러 환율이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달러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네. 달러를 직접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달러 자산, 주식이라든지 미국 국채를 달러로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환차익을 좀 실현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역시 이익 실현을 좀 하라. 네, 그리고 필요하시거나 매수를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은 일시적으로 너무 지금 올라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달러는 더 사는 건 아니네요, 그죠? 지금은 아닌 것 예, 같습니다. 좀 네.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씩 네. 좀 이익 실현을 하는 거는 괜찮고. 네네. 만약에 좀 누가 물어보면 제가 이제 그런 자산가였으면 좋겠습니다만, 팀장님, 나 돈이 얼마 있나 한 1억이 있는데 네. 달러를 언제쯤 사면 좋을까요? 라고 만약에 누가 물어봤다고 치면 네.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달러를 사라고 권유를 하시겠어요? 일단은 지금은 1,500원 위로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1,500원 밑으로 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일부 매수를 하고 일단 예. 1,4자가 되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좀 추이를 보시면서 추가 매수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일단 김성민 팀장님의 전체적인 생각은 지금 상황은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매수의 기회다, 들어갈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네. 좀 주도주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하셨고 네. 또 하나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게 이렇게 상황이 좀 되다 보면 코스피는 뭐 그렇다고 하는데 코스닥은 좀 너무 아쉽다라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네. 물론 뭐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는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좀 약하다라는 건 뭐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한데 이렇게 코스닥이 많이 떨어져 있고 코스피에 비해서 지금 사실 또 1,000 밑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또. 맞습니다. 여기다가 정부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여러 가지 뭐 지원 활성화 방안들, 뭐 승강제부터 해서 다양하게 준비를 좀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길게 본다면 코스닥이 지금 한번 긍정적으로 봐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주도주도 물론 있긴 하지만 네네. 이제 그런 시장에 관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개별 종목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중소형주들 좋아하시는 네네. 분들은. 근데 이게 여전히 먹힐까요? 또 앵커님이 대부분 다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현장에서 저는 코스닥 비중 확대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뭐 주도주가 이제 뭐 지고 코스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네. 분산 차원으로 봤을 때 코스닥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연초 대비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격이 좀 많이 그러니까요. 벌어진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코스피가 어쨌든 크게 세 가지 수급이라든지 기업의 이익이라든지 예. 그리고 정부 정책 요게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많이 상승을 했는데 코스닥이 어떻게 보면 그 흐름을 좀 이어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당신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근데 못 올라가잖아. 그 코스피만 가고 코스닥이 네. 못 올라가는 게 너무 좀 계속되고 올 들어 사실 거의 계속되고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이제 갈까 하는 의구심을 계속 가지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분들의 의구심을 조금 이렇게 좀 설득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떤 쪽에 예를 들면 섹터, 뭐 종목까지 저희가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섹터 네. 그리고 왜 그 섹터인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거 네. 어떤 섹터들을 좀 팀장님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보세요. 전 일단은 코스닥은 좀 지수, 패시브로 좀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도 상승을 했지만 특정 종목 위주로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특정 종목으로 상승을 하겠지만 어쨌든 지수가 레벨업이 될 거다라고 봤을 때 네, 네. 특정 종목이나 테마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코스닥 중에서도 좀 업종 시총 비중이 높은 상위주들, 예를 들면 투자를 하신다고 봤을 때는 코스닥 150, ETF. 네, 이런 지수 패시브 투자를 먼저 하시는 거를 패시브를 먼저 하라. 네. 그리고 비중이라고 하면은 대기 자금 있으신 분들은 한 20에서 30% 정도를 그것조차 분할해서 매수를 하시는 게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 전체 포트가 한 100이라고 하면 2, 30 정도는 코스닥 쪽으로 좀 이제 네. 이렇게 좀 그 분산을 시켜놓을 필요가 있다. 네, 네. 그러면 100이라고 하면 자산 배분을 한다고 했을 때 네, 네. 팀장님은 어떻게 지금 자산가분들한테 이렇게 권유를 해주고 계세요? 일단은 절반 이상은 어쨌든 대형주, 절반 이상은? 예, 주도주 위주로 좀 가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섹터를 물어보셨는데 이제 코스피로 봤을 때는 저는 최근에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게 금융주 섹터입니다. 맞습니다. 예. 뉴욕 시장도 금융주 좋더라고요. 네, 뭐 지난주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좀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에서 맞아요. 예, 상대적으로 금융주가 견조한 맞습니다. 흐름을 좀 보였고 금리가 높은 수준 유지하거나 그리고 추가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될 경우에 금융주가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절반 이상은 주도 섹터인 네. 대형주, 네, 네. 그다음에 20, 30% 정도는 코스닥 쪽, 네, 그다음에 나머지 중에서 금융주 네, 비중을 조금 더 확대를 하고. 네 맞습니다. 그럼 여전히 환율이나 달러나 뭐 이런 거 금 이런 것들은 한 5% 10% 정도면 되는 거죠? 네, 갖고 계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렇지만 큰 비중은 아니라고 보고 아니라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오늘 KB증권, KB은행입니다. KB은행 청담 PB센터 김성민 팀장님과 함께 요런 같은 때 이제 급락했을 때 이제 자산가들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을 좀 들어봤습니다.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